안과 의사의 히라마치입니다. 오늘은 녹내장의 치료를 받는데 왜 이런 일을 해주지 않는가 하는 3개의 의문에 대해 대답하려고 생각합니다. 그 3가지 흔한 질문으로 첫 번째 질문은 목표 안압에 대해. 녹내장은 안압을 하나의 원인으로 시야가 나빠져 보이지 않게 되므로 시야를 나쁘게 하지 않기 위해 안압을 내립니다. 그러나 유튜브나 여러가지 책 등에서 목표 안압을 설정해 낮추는 것이 좋다고 말되지만 목표 안압에 대해서 자신은 의사로부터 아무것도 말할 수 없지만 괜찮은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의문은 안약이 폭스 처방되고 있었지만 좋은 치료를 받고 싶어서 다른 클리닉에 갔는데 안약을 바꾸어 주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은 왜인가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병원을 바꿀 때의 이야기. 세 번째, 추치의가 시야가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비해 눈약을 바꾸거나 새로운 치료를 해주지 않는 것은 왜인가라고 하는 것. 이 3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 안압이라고 잘 말하지만 실제로 말한 적이 없다는 것. 둘째는 안약의 종류를 바꾸어 주지 않는 것. 셋째는 증상이 나빠지고 있는데 치료가 강해지지 않는 것은 왜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 개씩 이야기해 갑니다. 첫 번째, 목표 안압에 대해서입니다. 그럼 목표 안압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대답은 간단합니다. 목표로 하는 안압, 즉 눈의 경도입니다. 안압은 정상으로 1020mmHg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안압이 높을수록 녹내장은 나빠지기 쉽기 때문에 정상 범위 내에서도 낮추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1020mmHg이기 때문에 21mmHg면 19mmHg로 낮추면 OK인가라고 하면 다르다. 19mmHg에서도 불충분하고 더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1020mmHg가 정상이고 원래 18mmHg였습니다. 18mmHg를 더 낮춘다는 것이 치료의 기본이 됩니다. 거기서 목표 안압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하면 좋을까 하면 결론은 깨끗한 숫자로 표현할 수 없다. 즉 세계적으로 이 숫자로 하면 좋다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고혈압도 목표의 수치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지혈증도 스테롤을 낮추는 목표 수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당뇨병도 혈당치를 낮추고 HbA1c는 6점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당신은 6점대이고 다른 사람은 8점대이고 다른 사람은 5점대까지 내렸다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나색하라고 하면 녹내장은 너무 사람에 의해서 이 압력에 의한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당뇨병은 어느 일정한 숫자가 되면 그렇게 나빠지지 않는다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물론 그래도 예외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숫자로 하면 된다. 하지만 녹내장의 경우는 안압이 18mmHg인 사람을 14mmHg로 낮춰도 모두에게 좋을까 하면 그런 일은 없다. 안압이 14mmHg로 전혀 문제없고 전혀 나빠지지 않고 일생 실명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한편 14mmHg가 되었지만 나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의 지표로서는 원래의 안압의 사말감이라고 하는 것이 말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mmHg의 안압이라면 14mmHg의 안압을 목표로 한다. 10mmHg라면 7mmHg를 목표로 하게 된다. 그렇듯이 목표를 30% 줄이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녹내장의 시야 수준에 따라 초기, 중기 및 후기로 나뉩니다. MD값이라는 나쁜 지표의 숫자가 있으므로 그것에 대해서는 시야의 동영상을 보실 수 있으면 좋다. -6까지가 초기, -12까지가 중기, -10 이상의 후기. 마이너스가 붙은 표기로 나타냅니다. 초기라면 -18이라든지 -17라든지로 좋다든가, 중기라면 -15, -16로 좋다든가, 후기라면 -12부터 -14 이하로 한다고 하는 구분의 방법도 있습니다. 30% 감소가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30% 내려보았다고 합시다. 당신이 안압 20mmHg라고 해서 30% 내려 14mmHg로 하기 위해 안약을 했습니다. 20mmHg가 19mmHg가 되었습니다. 아직 효과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눈약을 사용하면 18mmHg가 되었습니다. 좀처럼 내리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눈약을 하면 더 안압이 내려 15mmHg까지 내렸지만 14mmHg까지는 닿지 않는다. 그 후는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 곤란해버린다. 안약을 3개 해도 목표에 닿지 않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는 불안해질 것입니다. 고혈압이라면 약을 마시고 제대로 운동이나 식사를 조심하고 있으면 정상적인 값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지혈증도 그렇고 혈당치도 그렇습니다. 물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제대로 의사가 말한 대로 약을 하고 생활을 제대로 정돈하고 있으면 목표치에 이른다. 그러나 녹내장에 관해서는 의외로 도달하지 않습니다. 20mmHg를 14mmHg로 낮추는 것이라면 아직 좋지만 10mmHg를 7mmHg로 낮춘다고 하면 눈약해도 좀처럼 내리지 않는다.
안압이 낮은 쪽은 그다지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한계째, 즉 목표 달성이 반드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서는 안압이 14mmHg가 되었다고 해도 시야 진행이 멈출까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기 때문. 원래의 시야 진행보다 좋아지는 사람은 7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70%는 30%의 사람은 목표 달성하고 있는데 역시 나빠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압이 20mmHg인 사람의 목표를 14mmHg로 설정이 안 된다면 다음 목표를 몇 개로 하면 좋을까라고 하면 더 이상 모르는 것입니다. 즉 최초의 목표 설정 방법은 30% 감소라는 것이 다양한 대규모 연구 중에서 잘 나오고 있다. 그러나 1의 목표 달성에도 안 되었을 때는 몇 개로 낮추면 좋을까는 전혀 알 수 없다. 간단하게 말하면 경험과 감입니다. 그래서 의사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수치로 낮추는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목표 안압은 일단 설정은 하고 있지만 환자에게 말하지 않고 치료하고 있는 케이스가 많다는 것입니다. 상당한 착각을 낳아버려 서로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왜 목표 안압이라고 잘 말하고 있는데도 환자에게 가르치지 않는가 하는 의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두 번째 의문, 의사를 바꾸고 싶을 때 특히 나에게는 다른 병원에 진찰하고 있던 환자가 온다. 눈약을 3개나 4개 하고 레이저도 해보았지만 시야가 나빠지고 있어 수술을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렇지만 수술은 가능한 한 하고 싶지 않지만 역시 수술도 생각해야 할지 헤매고 있는 사람이 계시는 것이 지극히 많다. 환자에게 해보면 수술을 하지 않아도 좋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안약을 바꾸면 좋을까 생각한다. 더 좋은 안약으로 바꾸고 싶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같은 약이 효과가 없거나 합니다. 그래서 안약의 종류를 바꿔서 대응한다. 내가 처음으로 녹내장 환자의 안약을 한다면 단번에 안약을 몇 개나 처방하지 않는다. 한 개 처방에 효과가 없으면 그 약은 그만둔다. 그것이 효과가 없으면 다시 한번 바꾸어보고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또 다른 약을 처방한다. 이것이라면 효과가 있다는 약을 한 개 한 개 찾아가야 한다. 이전 의사가 그것을 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약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 기본이 되어 옵니다. 안약을 3개 사용하고 있고 거기까지 안압이 내려가지 않았다면 그 내려가지 않은 3개 중 1개나 2개를 바꾸어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가는가 하면 꽤 수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전 의사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저만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내가 안약을 재조합해도 그 조합은 실은 효과가 어려웠다든가 그 약은 이유가 있어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안약을 재조합하기 어렵다는 것과 다른 점이 수술을 할까 생각하고 있는 시점에서 역시 수술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수술을 할지 어떨지를 잘 생각한다. 게다가 어느 정도의 악화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술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고 나서 안약을 재조합해야 한다. 어쩌면 좋아질지도 모른다고 믿고 안약을 바꾸고 있는 동안 반년이나 1년, 2년이 지나 그동안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재조합이란 조금 해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수술이라든지 적극 치료를 할 것인지 결정하고 나서 바꾸기 때문에 새로운 병원에 걸렸을 경우 바꾸어주지 않는 것이 있다. 여기까지는 납득해준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시야는 나빠지고 있지만 이대로의 눈약으로 가자고 하면 의문에 느끼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순조롭게 나빠지고 있지만 어디 그대로의 약을 사용해 가는 것은 안 된다고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나빠지고 있다면 뭔가 해야 한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가자는 의사도 상당합니다. 나의 경우는 그런 말은 하지 않는다. 물론 악화되고 있지만 치료를 바꾸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악화되고 있는데 치료를 바꾸지 않는 것은 왜라고 생각합니까? 이유 중 하나는 확실히 나빠지는 되어 있지만 일상생활에 아무런 부작용은 나오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 약을 바꾸어 부작용이 늘어나거나 시야가 갑자기 나빠질 위험이 있는 치료를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둔다는 생각도 있다. 또 하나로서는 다소 보이기 어려워지거나 할지도 모르지만 노인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의사도 있다. 어느 쪽인지는 모른다. 나의 경우는 그것도 정직하게 말해버린다. 지금 조금 나빠지고 있다. 보다 강한 치료를 할 수도 있지만 그 경우는 부작용이 늘어나거나 어떠한 리스크는 역시 있다. 거기를 납득 위해서 한다면 조금이라도 막는 치료는 한다. 단지 가능한 한 부작용은 별로 나오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여기서 멈추어 두는데 어떻게 할까와 상담을 한다. 사실은 제대로 상담을 하면 좋지만 의사 중에서 적극적인 치료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해 악화하고 있지만
어디 그대로의 치료로 간다는 것은 의외로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악화하고 있지만 괜찮은가 하는 것을 의사에게 확인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의외로 알 수 없는 3개의 의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로는 녹내장 치료의 목표 안압을 가르쳐주지 않는 이유. 둘째로는 증상이 악화나 상태가 나빠서 다른 병원에 걸려 있는데 안약의 변경이 아니고 수술의 말만을 말하는 것. 세 번째로는 악화되고 있는데 눈약을 바꾸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녹내장에 대해 동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으므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